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여행 카페 잘란잘란 인도네시아의 카페직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보로부두르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과연 일요일의 보로부두르는 어떻게 평일과 다를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로부두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보로부두르에서는 매년 석가탄 시내를 와이삭이라고 하는데요. 와이삭마다 태국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을 띄우는 풍둥 축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풍둥 축제를 한번 직접 보고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한국의 석가탄 시내를 가는 날짜가 다릅니다만 언제 시작하나 밤새 기다리다가 한 새벽 한두 시? 그때 돼서야 겨우 띄우더군요. 네. 그렇다고 태국에서의 어떤 그런 사진으로 잡혔던 풍등 축제와는 좀 스케일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죠. 원래 과거 이 보로부두르는 숲풀에 뒤덮여 있었는데요. 18세기, 19세기인가? 영국인 고고학자가 우연히 이 보로부두르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발굴 시작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교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로부두르는 미얀마의 바간 그리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3대 불교유적으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이 보로부두르를 오실 거면 가급적이면 오후에 오시지 마시고요. 오전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보로부두르는 보시면 다 작은 돌을 촘촘히 쌓아서 올린 형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이 벽면에 있는 돌틈 사이로 비들이 쭉쭉 빠져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벽면에는 빼곡히 구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보로부두르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입장료가 26만 루피아인데요. 이 비용은 내국인 대비 10배 이상의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26만 루피아는 제가 이제 10여 개국 정도 여행하면서 많은 건축물들을 봤는데요.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이 호강했다 생각했던 게 타지마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지마할보다 비싸고요. 그리고 파리에 있는 에펠탑보다도 이 보로부두르의 입장료가 비쌉니다. 비싼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싼 요금을 내는 만큼 이곳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보수가 되어 있다면 인정하겠으나 이렇게 보시다시피 목 잘린 석상 그리고 이렇게 잘린 흔적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비싼 입장료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 비싼 입장료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솔직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 보로부두르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수많은 석탑 안에는 석탑만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 하나씩 다 석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석탑 안을 까보면 이렇게 석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보로부두르에 오시면 한 가지 재미있는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도 이제 한류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잘생긴 오빠나 아니면 예쁜 누나가 이 보로부두르에 오시게 되면 현지인들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초대받는지에 대한 빈도수에 따라서 본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만큼 통하는 외모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로부두르를 뒤로 하고 보로부두르에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엄 보로부두르 들어오시면 좌우로 이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돌이 있습니다. 한때는 보로부두르에 있던 돌들인데요. 이것은 다 악기고요. 끄라돈에 가시면 간혹 이제 연주자들이 이런 악기를 연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한 건물 통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앞에 하나 그리고 쭉 보시면 저쪽에도 건물이 있죠. 저렇게 박물관들이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박물관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박물관의 어떤 컬렉션을 보기 위함은 아니고요. 원래는 매주 일요일마다 주변에 있는 대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여기서 뭐 무예 연습, 춤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 르바란이라고 이제 금식 기간이 끝나고 나서의 큰 축제인 르바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서 아직까지 춤 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는 다시 시작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기 왔을 때 바로 이 앞에서 남학생들이 무예 연습을 하고 이 뒤편에서는, 이 빈터에서는 여학생들이 춤 연습을 했습니다. 보로부두르에는 보로부두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5시부터 12시까지 서는 현지인들의 삶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건 땜빼고요. 땜빼. 인도네시아의 매운 고추입니다. 자, 보시면 쌀로 만든 브라스 꾼쭈루가 있고요. 이건 좀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고, 그리고 이 검은 자무는 굉장히 씁니다. 그리고 저 좀 진한 녹색의 자무는 약간 시큼한 맛이 특징으로 꾸니르 아슴이라고 불립니다. 보로부두르 시장을 뒤로하고 저는 지금 보로부두르의 일출을 보기 위해 뿌로사리 언덕으로 왔습니다. 보통 일출을 보러 많이 가는 곳이 시툼부 언덕인데요. 시툼부 언덕에서 그 길로 빠져서 쭉 길 따라 가다 보면 이 뿌로사리 언덕이 나옵니다. 뿌로사리 언덕은 차차 뒤에 비디오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날이 밝았습니다. 보통 여행사 단체 미니버스를 타고 오시면 이 시tum부 언덕에서 보로부두르를 배경으로 한 일출을 보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보로부두르로 내려가시는데요. 그렇게 단체가 말고 개인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좀 더 색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돌려보면 위에 관광객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방향을 틀어서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빠지는 길로 한 20분 정도 쭉 걸어가시면 닭 모양의 그 형태가 특징인 그레자 아얌이라는 교회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닭 모양의 성당인 그레자 아얌을 가는 길에는 이렇게 중간에 다른 일출 감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뿌로사리 언덕인데요. 이쪽이 더 사람이 없어서 한적하고요. 자, 여기서 내려다보는 경치도 시tum부 언덕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레자얌에 다 왔습니다. 이 앞모습부터가 다 꼬리를 연상시키네요. 머리 꼭대기에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부입니다. 밖에서 보는 건 공짜지만 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상까지 오르려면 15,000 루피아를 내야만 합니다. 그레자 아얌의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시tum부 언덕이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 아까 안내드렸던 뿌로사리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어보면 저 앞에 순빙산, 보로부두르까지 뚜렷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하에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뭐 기도실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어떤 고행의 공간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이 성당은 92년도 다니엘 씨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이 성당 형태가 이렇게 닭 모양이 된 것은 사실은 이게 닭이 아니라 비둘기라고 하네요. 비둘기인데 신한테 다니엘 씨가 계시를 이렇게 받았답니다. 비둘기 모양으로 교회를 지어라 해서 92년도에 이런 형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보로부두르에서 일출은 비단 언덕 위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보이는 마노하라 호텔을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보로부두르 공식 매표소는 아침 6시에 열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는 일출을 보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노하라 호텔에는 보로부두르로 들어가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 그 출입구를 통해 일출을 보러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40만 루피아고요. 다만 문제는 보통 보로부두르와 뿌란바나나의 통합 티켓을 구입하면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10만 루피아를 아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뿌란바나나가 패키지 티켓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마노하라 호텔은 별도의 보로부두르 출입구가 있는 탓에 수숙객들은 언제든지 무료로 보로부두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 숙박료가 2인 기준 10만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2명이서 2번만 보로부두르를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숙박비 본전을 뽑게 됩니다.